수요일에 뮤직 홍 바람 그리기 시간입니다. 저는 바람종이고요. 수요일 밤 11시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오고 있지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하루 종일 뭐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 이 시간이 되면 늘 조금 피곤하고 또 홀가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대로 계속 피곤하다가 이 시간이 되면 멀뚱멀뚱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하루를 이대로 마감해도 되나 하는 그런 초조감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사적인 얘기를 준비했는데 이 방송이 사적인 얘기만 하는 방송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좀 더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며칠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왔는데 문 앞에 도착하고 문득 내가 어느 골목으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거. 운전할 때도 그러죠. 신호대기 할 때 갑자기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말이죠. 이 얘기를 오늘 밤 라디오를 켜고 듣고 계신 여러분한테 슬쩍 털어놔 볼까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후배한테 야, 나 오늘 좀 그래 하고 털어놓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지요. 살다 보면 어떤 시기가 되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겪게 되죠. 노래에도 있듯이 서른 즈음에 이런 거 말이에요. 누구는 아버지가 되고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또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 시기적으로 40대 또는 50대 이렇게 넘어갈 때 당연히 환갑이 넘어간다라는 그 큰 그 경계에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겠죠.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그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해온 건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딱 그 경계가 그어져 있는 거로 보이죠. 난 이 시점부터 좀 달라졌었네? 이런 거죠.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것처럼 그 정확한 시기가 있는 건 아닌데 그 턱을 넘은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느껴지는 거지요.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 자신이 변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나는 그대로인데 주변이 변하는 것. 예전에는 중요했던 게 시시해지고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몸이 신호를 보내준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데 이런 것들,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오지는 않죠. 속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세상이 먼저 나를 그 나이로 밀어넣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세상은 그대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스스로 그 나이를 느끼게 되는. 자,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지금 딱 그런 순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문턱 중에 하나, 이전에 건넜던 문턱들 말고 새로운 또 문턱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려면 저의 옛날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커피 한 잔 타서 잠을 조금 미룬 후에 대화를 계속 해봅시다.
mills are burning down, and them rolling mills are burning down, plumb down, and them rolling mills are burning down to the ground, and they'll never build them back anymore. Darling, my darling, round here, come and look me in the eye. All the best of friends must fall out and fight. So I lie to you and and rolling mills are burning down, and them rolling mills are burning down, plumb down, and them rolling mills are burning down to the ground, and they'll never build them back anymore. 어떤 자리에서는 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늦가기 싱어송라이터, 늦가기 뮤지션. 이걸 정확히 짚자면 38이었어요. 그 즈음에 저는 이전에 하던 일을 접고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것도 사실 38 딱 정확히는 아니고 그 뭐 한 앞뒤 1, 2년 준비 마음이 바뀌는데 뭐 갈등, 뭐 준비, 뭐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쉰 즈음이 돼서야 50대 50대 그 턱을 넘어가는 그 즈음에 솔로 싱어송라이터로 홍대 인디씬에
진짜로 발을 들여놨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마흔에서야 뒤늦게 음악을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쉬운에 홍대 인디씬에 발을 들여놨다면 10년 동안 준비를 했구나. 무슨 소림사에 들어가서 수련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일단 저는 이미 기타 연주를 할 줄 알고 있었어요. 어릴 적 취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서랍에 넣어두었던 걸 다시 꺼내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 10년 동안 이제 곡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뭘 했느냐? 저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만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서 음악 쪽에서 생기는 수입이랑 예전에 하던 일의 연장선을 적당히 이제 균형을 맞췄죠. 저울질을 하면서 적절히 배치를 한 거죠.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제가 똑똑했던 거 아닌가?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낭만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산이었죠.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해야 될 건 해 가면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음악 쪽 비율이 조금씩 커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이 이제 점점 줄었다는 거죠. 아예 10년 전에 딱 끄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여가는 거죠. 음악 쪽에서 내가 성장하는 만큼 이제 기존에 하던 쪽의 일은 이제 양보를 해가면서 그럼 그 10년 동안 저는 뭘 했느냐? 뭐 엔지니어? 음향에 대해서는 좀 아니까. 그리고 뭐 뮤지션들의 매니저 정도, 뭐 관리를 좀 하고 뭐 일을 만들어주고 하는 일, 그리고 프로듀서, 요거 뭐죠? 그 음악인들하고 인맥 이렇게 쌓이면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나 PD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건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음악 감독 역할도 해보고 자 가만 보면요 이게 다 무대 뒤의 일입니다. 남의 음악을 만드는데 관여를 하고 뭐 다듬고 또 남의 음악 활동을 방향을 잡거나 관리를 해주고 제가 원래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사람이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든 만들던 그러다가 이제는 다른 뮤지션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10년 걸린 거죠. 참 묘하죠. 그 사이사이에 뭐 어린 취미 음악가를 저요. 어린 취미 음악가를 어른 직업 음악가로 바꾸는 그런 필요 요소들을 채우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연마를 해 갔던 거죠. 뭐 그냥 기본적인 지식에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이제 지식을 더 추가해 나가고 남의 세션을 하면서 현장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곡들 그런 것들은 뭐 카피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릴 적 취미에 꽤 뭐 이미 갖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 배웠다는 것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듬고 정리하고 조금 더 깊게 파는 정도였다. 뭐 조금은 아니고요. 꽤 많이 깊게 파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뭐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남들보다는 쉬웠었던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히 좀 그 미묘한 차이가 있죠. 새로 배우는 것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별거 아니야 라고 등한시했던 것, 그것들을 다시 꺼내서 이제 좀 존중을 해가면서 직업의 무게로 진지하게 대해주는 변화가 있었다. 근데 그게 저 스스로에게는 더 까다로웠죠. 뭐 심리적으로요. 그러면 곡은 언제 처음 썼느냐?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반전이 될 수도 있고 재미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곡도 뭐 곡을 써야지 딱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음악 감독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양한 그 외의 행위들, 활동들을 하면서 좀 뭐 인연도 많이 쌓이고, 뭐 어떻게 보면 경험, 뭐 그리고 뭐 실력, 이런 것들을 좀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그 끄트머리에 좀 그 소규모의 그 케이블 방송국의 라이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음악 감독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라이브 공연이 컨셉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주요 스텝, 그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음악 감독이잖아요. 그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뭐 책임을 지고 다 뭐 구현을 하는 건 아니고 섭외도 하고 음악을 구현하기 위해서요. 공연자들을 섭외하고 뭐 또는 뭐 음악 사용되는 음악들을 이제 마련하고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뭐 매번 외부에서 섭외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형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산, 뭐 이런 뭐 권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메인 PD 등등 작가 뭐 등등 뭐 하여간 그 음악을 제작하는 데 있는 고정된 스태프들이 모여서 제작 회의를 합니다. 야, 여기 요 타임이 비네. 여기를 어떻게 채우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나오죠. 근데 아무도 답이 없어요. 사실 뭐 작가와 PD 그리고 음악 감독인 저 말고는 그거에 관여할 이유가 없죠. 의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래 가만히 있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겠어요? 이게 음악 전문 프로그램이니까 음악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PD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답을 툭 던지듯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건 음악 감독님 책임이죠. 음악 감독님이 알아서 만드세요. 그러면 그 군중 심리 뭐 작가와 뭐 또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섭외해 놓은 고정 그 세션들이 있습니다. 뮤지션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럽시다 뭐 하고 해산 오늘 해결됐네 이러고 이제 얼떨결에 뭐 어떻게 해? 해결을 해봐야 되나 뭐 이러면서 그냥 다들 웃고 저 혼자 이제 뻘쭘해 하면서 그 회의가 회산이 되죠. 얼떨결에 떠맡게 돼서 어찌 다음 주 그 뭐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그 녹화 시간까지 제가 혼자 해결을 합니다. 놀랍죠? 해결이 돼요. 이게 억지로 떠맡은 일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그 다음부터는 그 프로그램 컨셉 자체가 자 이렇게 어떤 순간을 채워야 된다. 뭐 잠깐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할 때 그건 당연히 음악 감독이 알아서 하겠지. 거길 채우겠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악 그 라이브 공연의 라이브 무대만 해결하는 음악 감독에서 스스로 어떤 시간대를 채우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된 거죠. 동시에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아이 참 무슨 대단한 사명감이나 예술혼에 불타서 곡을 쓴 게 아니고 미션에서 뭐 다행히도 주변에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섭외해 놓은 고정 세션들이 있기도 하고 또 작가라는 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쓴 곡이 뭐 좀 뭐 나왔냐?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는 그냥 마감 맞추기 바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재료가 이미 꽤 있었더라고요. 주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요리를 할 때 뭐 도구와 또는 뭐 그 재료들 그리고 제가 그 레시피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결과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시장도 가서 봐야 되고 또 도구도 주문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 주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저한테는 그 재료들이 대부분 이미 다 있더라는 거. 이게 다행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엔. 근데 거꾸로 보자면 그 미션이 부당한 미션이 저의 숨어있는 이 재료들을 활용하는 그 능력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카피를 오래 해왔고 음악이라는 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녹음하는 기술도 이미 있고, 저의 악기가 주 악기가 기타잖아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 기타라는 악기는 참 고마운 물건이었어요. 혼자서 다 된다는 거. 기타가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기타는 리듬 악기냐, 멜로디 악기냐,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논쟁들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되게 재밌죠.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리듬 악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화성을 받쳐준다거나, 또 멜로디 라인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소리를 내주는 거. 그게 다 되는 악기인 거죠. 밴드의 어떤 그런 뭐 편곡, 어레인지 이거 할 때 혼자 앉아서 기타만 쥐고 있어도 뭐 데모가 나오니까 곡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다 갖춰져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손 안에. 그리고 이제 뭐 화성학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이 코드만 가지고도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도 아니면 익숙하게 손에 익은 그런 운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어떤 멜로디 또는 어떤 리듬, 그루브 이런 것들이 우연을 가정해서 나와주거든요. 자,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상당히 편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되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다면 변칙 튜닝을 이용해서 그 슬라이더 이 바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슬라이드 바를 연주하는 그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관례적인 뭐 리프, 릭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어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이렇게 뭐 내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노래를 하는 게 좋아서 음악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타에
흥미가 많아서. 예. 근데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선 노래도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노래를 하기 위해서 기타, 피아노, 드럼 이런 악기들이 필요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곡, 장르, 이 편협한 그 범위의 것들을 실제로 제가 구현을 제 스스로 하는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기타에 열중을 했고, 예. 뭐 노래는 누가 들어주는 걸 기대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닥 열심히 하진 않았죠. 예. 그냥 구현만 되면 되는 정도였죠. 이 취향이 편협하다, 이게 흠이잖아요, 사실은. 예. 흠입니다. 좀 다양하게 접하고 좀 더 그 영역을 넓혀가고 뭐 그 발전을 위해서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취향이 편협한 것 안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용할 때는 흠이 아니고 정반대로 작동을 했다. 뭐 이렇게 뭐 지나고 나니까 판단이 됩니다. 평가가 됩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더 고민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만, 예. 편협하다 보니까 빈시간 채워라는 하찮은 임무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헤매지 않고 굉장히 뭐라 그러나, 길을 제대로 찾아서 갈 수 있었다. 내가 아는 것만 활용하면 되니까, 이래서 빠르게 완성할 수 있었죠. 나중에 생각을 진짜 하게 되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라고 했던 그 좁은 편협한 스타일이 제가 솔로로 나서고 보니까 그게 나의 색깔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넓게 잘했다 그러면 어쩌면 저의 정체성은 그만큼 이렇게 희미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협하다 보니까 저의 정체성이 되어 버렸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재주가 좀 있어서 뮤지션들이랑 협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프로듀싱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 좀 넓어지고, 그게 음악 감독을 수행할 만한 미천이 되고, 음악 감독을 하다 보니 어라? 작곡까지 하고 있네. 무슨 계획표를 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도미노의 첫 조각 하나를 톡 건드렸더니 그냥 끝까지 순차적으로 주르륵 넘어가는 그런 모습. 자, 근데 이 도미노의 끝에 도달하고 나니까 웃기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일이 생깁니다. 이제 그 앞 단계로 못 돌아가는 거죠. 뮤지션이라고 나섰는데 뮤지션들의 뒤를 봐주는 일을 한다? 이거 하기가 이제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아요. 너도 뮤지션이고 나도 뮤지션이야. 그러면 너 와서 내 일을 봐줘. 뭐 이렇게 요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반대로 내가 이거 하는데 너 와서 같이 공연할래? 뭐 이런 일은 또 생기는 거죠. 스스로 뮤지션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무슨 뭐 엔지니어니 프로듀싱을 하니 이런 일을 앞에 내세우고 하겠어요. 얻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지나온 문들은 하나씩 닫히는 거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보니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더라. 살아가는 동안은 어려움도 있고 혼란도 있고 불안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참 자연스러운 그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어쨌거나 나이 50이 돼서 솔로 싱어송라이터 데뷔를 하고 뭐 그 나름 그 안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클럽 공연을 계속 만들고 찾아가면서 하고, 뭐 기획해서 투어 공연을 한다거나, 뭐 페스티벌 무대를 찾아 쓴다거나, 또는 이제 약간 이제 수익을 위해서 행사 무대도 열심히 찾고, 그리고 버스킹 활동까지 꾸준히 활동하는 이제 그 영역을 넓혔죠. 자, 근데 언제부턴가? 그건 잘 모르죠. 언제부턴지. 어느 순간부터 다시 꺾이는 점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참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오르막, 한참 열심히 활동하는 그 영역, 이게 늘어날 때랑 똑같아요. 잘 안 느껴집니다. 뭐 당연히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활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올해는 내가 이 작년에 하던 이 공연을 못 하게 됐네, 또는 이 클럽은 이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네, 뭐 이런 거. 저쪽 클럽은 이제 내가 가기가 좀 어색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빠지는 거죠. 그러게 뭐 한 달, 이번 달 조용하구만,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뭐 이후에 도로 원위치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 무대 없어진 지 벌써 2년? 3년? 얼마나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닫는 거죠. 인생의 변화라는 게 딱 문턱, 계단 뭐 이런 게 있지가 않고 그냥 안개 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며들면서 뭐 이렇게 잘 눈에 보이지 않다가, 느끼지 못하다가 안개가 싹 거치는 그 짧은 순간, 그 순간 나 어디 와 있는 거지? 여기 어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 탓인가? 라고 이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탓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좀 억울해요. 저는 하던 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환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서서히 트렌드가 변했다고 하죠. 라이브 클럽은 이제 저의 스타일을 환영하지 않아요. 저는 하던 대로 쭉 해왔고 바로 2, 3년 전까지도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나가서 보니까 제 스타일은 벌써 10년 전 스타일이네. 뭐 이런 식의 평가, 반응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해마다 새로 나오는 인디 뮤지션들,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형태 자체도 제가 시작했던 때와는 달라요. 그들도 시작하는 단계니까 단계끼리 비교하면 많이 다르죠. 그리고 클럽의 티켓 파워에 편승했던 우리들과 달리 티켓 파워를 확보한 이 사람들, 뮤지션들, 또는 아예 이 사람들은 곧 그 티켓 파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의 신인들로 제가 머물렀던 자리들이 채워지고 이미 채워졌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페스티벌도 뭐 비슷한 분위기고 행사 무대 뭐 심지어 버스킹까지도 다 그렇게 재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보니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느낌이냐면 달리잖아요. 육상 트랙에서 뭐 이렇게 선수가 달린다고 쳐요. 그럼 앞만 보고 죽어라 달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주변에 뭐 이렇게 보이는 그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의 느낌이 이제 좀 없다 싶을 때 문득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죠. 근데 같이 뛰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이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멈춰서 뒤를 돌아보니 생소한 다른 주자들이 다른 트랙에서 뛰고 있다. 이 트랙은 이제 경기를 하는 트랙이 아닌 거가 되었죠. 이제 이게 처음에 그 상황이 벌어질 때 뭐 감지를 못한 건 아닐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다른 방향으로 뛰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건 잘못 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잘못 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잘된 트랙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네. 이 트랙은 제가 뛰고 있는 이 트랙은 어느새 본선 트랙이 아니었던 거로 변해 있었던 거죠. 성실하게 레인을 지켰는데 뒤늦게사 왜 같이 뛰는 사람이 없지? 저의 황당함이 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게으름을 부린 것도 아니라고 저는 이제 하고 싶죠. 어쩌면 그걸 감지 못한 그 자체가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There was a little ship that sailed on the sea, and the name of the ship was the Golden Willow Tree, and she sailed on the low and lonesome water, and she sailed on the lonesome sea. Up stepped a little sailor
saying, what do you give to me? If I sink that ship to the bottom of the sea, if I sink her in the low and lonesome water, if I sink her in the lonesome sea, I have a house and I have land, and I have a daughter who shall be at your command. If you'll sink her in the low and lonesome water, if you'll sink her in the lonesome sea, he bowed on his breast and away he swam and he swam till he came to the Turkish Reveille. She sailed in the low and lonesome water, as she sailed in the lonesome sea. He had a little auger fit for the board, and he bored 9 holes in the bottom of the floor and sunk her in the low and lonesome water, and he sunk her in the lonesome sea. Had hats, some were using casts, trying to stop the saltwater gaps as she sunk in the low and lonesome water, as she sunk in the lonesome sea. Some playing cards, some were shooting dice, while others stood around just giving good advice as she sunk in the low. 주변은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깨닫죠. 그런데 다른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늦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표현을 잘 쓴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새로 누구를 알게 되면 저보다 조금 나이는 이제 어릴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저를 부를 때 형이라는 말을 쉽게 썼습니다. 네. 예? 예. 짐작이 가시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새로운 얼굴을 만나게 되면 제가 형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약간 망설임이 있습니다. 쑥스럽습니다만, 예. 이분은 내 세대가 아니다.
다른 세대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좀 호감 가는 밴드가 있어서 그의 클럽 공연을 아니다. 클럽 공연을 그냥 생각 없이 가서 구경하러 갔는데 호감이 갈 만한 밴드가 그날 공연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밴드였죠. 공연이 끝나고 늘 해왔듯이, 최근 2, 3년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전에 늘 했듯이 공연이 끝난 후 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겨요. 이 인디 라이브 클럽에 가면 그런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리가 그냥 동료끼리 나란히 앉아서 야 뭐 어쩌고 뭐 반갑습니다 뭐 우리 알고 지내요 이게 이렇게 떠드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번엔 다르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습은 냉정하게 보면 선생님 앞에 도열에 있는 학생들 같은 모습 어떤지 상상이 되십니까? 반원으로 예의 바르게 서서 제 얘기를 일방적으로 들으려고 하죠. 대화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첫 번째 건너온 말이 뭐였냐면요. 아, 그럼 사장님은 사장님, 형, 선배님 이거 다 제끼고 저를 사장님 무슨 사장님 범주가 달라진 거죠. 분류의 범주가. 동료 뮤지션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같은 씬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어른. 제가 만약에 막 이게 뭐죠? 그냥 옛날에 하듯이 하면 나는 질척거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진상 뭐 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죠. 뭐 업계 관계자 뭐 이 정도. 업계 관계자 뭐 손님 어르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울리기 힘들어진 거죠. 어울린다 하더라도 어울리는 입장이 다른 거죠. 제가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는 그런 100가지 일보다 이 사장님이라는 말 한마디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찝어주는 겁니다. 자, 이 전환기 제가 말하는 그놈의 2, 3년 또는 그보다 더 길 수도 있고요. 완만한 곡선이니까 변화는요. 뭐 자의가 아닌 휴식을 오래 지니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것은 아마도 그만큼 이제 기회가 저한테서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제 트랙을 뛰는 선수들이 없었던 이유지요. 원인이죠.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난 이제 뮤지션 아니야. 그리고 그 휴식기가 저를 어떻게 만드냐면 늘 해오던 레파토리도 서툴러지고 뭐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죠. 혹시라도 오픈마이크 무대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도 무대에 서본 지가 꽤 오래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무대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떨리는 거죠. 그들 앞에 서서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나는 완벽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긴장을 하고 그 긴장은 결국 실질적으로 그런 무대를 망치게 될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되돌릴 수 없고 왕년에 참 클럽을 섭렵하고 섭렵까지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단골 클럽을 몇 개를 자주 다녔죠. 그리고 뭐 페스티벌이다, 투어 공연이다, 뭐 이런 것까지 기획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오픈 마이크 앞에서조차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실력은 모르겠어요. 뭐 이걸 다시 조금 연습을 하면 옛날에 어떤 그런 플레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자신감이 없고 내 신체가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실제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쵸. 성대, 목소리도 그렇고 손가락도 그렇고 또 이 무대에 버티고 서 있는 이 다리
두 다리, 예. 그 다리의 근력, 자신이 없습니다. 예. 자, 나는 무엇을 다시 준비해서 해야 할까? 뭐, 노래, 연주, 멘트. 예.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현장에 나간 초반에는 서툴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저는 다시 일어설 수도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한번 망가지면요. 자, 순수하게 노래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가받고 통과해야 되는 심사받는 자리로 될 저의 리부팅 무대 자신 없죠. 그래서 미루게 됩니다. 아니, 피하게 됩니다. 저기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라고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숨는 거죠. 제일 냉정하고 가장 두려운 심사관은 바로 연습실 안에 있는 예전의 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였다가 아니라 나이다. 예전에는 이 정도 했는데 지금은 안 되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못하네. 이런 시선. As she sunk in the lonesome sea, he bowed on his breast, and away swam he, and he swam till he came to the golden willow tree. Now I sunk her in the low and lonesome water. Now I sunk her in the lonesome sea. Captain, will you be as good as your word? Or either will you take me in on board? Now I've sunk her in the low and lonesome water. Now I've sunk her in the lonesome sea. I will not be as good as my word, or neither will I take you in on board. No, you sunk her in the low and lonesome water. No, you sunk her in the lonesome sea. If it weren't for the love for you men, I would do unto you just as I've done unto them. I would sink you in the low and lonesome water. I would sink you in the lonesome sea. Out on his breast and down sunk he, a bidding farewell to the golden willow tree. He sunk in the
low and lonesome water. He sunk in a lonesome sea.